네. 먼저 좀 방송이 겹쳐가지고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오늘 와보니까 사실 국회 국민저항권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마이크를 들게 됐는데요.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헌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요. 단지 국민의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과연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저는 각하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각하되고 직무 복귀될 것이라 100% 확신합니다만은 현재 국민들이 되게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지나치게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에서 국민이 부여한 어떤 입법권 또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는 29번의 탄핵 속에서 결국은 대통령은 현재 직무 정지된 상태가 되어 있고 행정부가 식물 행정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국회의원들의 지나친 이런 권력 행사가 과연 국민들이 부여한 국회의원들의 선을 넘는 건 아닌지, 너무나 국가가 지금 행정부가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고 또 행안부 장관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시국에서 현재 국민들은 다 불안해하는 상태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도 분명히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다들 의구심을 품고 있고 다들 그래서 이런 주제가 국민 제한권에 대한 것 한 번쯤은 이슈가 되고 이렇게 해서 논의하는 것도 국민들의 알 권리 또는 국민들에게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전문가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국민 상식선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의 1조는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1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모든 국민들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권 행사하는 방법이 마땅히 있는가?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뽑고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뽑고 그것이 다인데 이렇게 뽑아놓은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우리 뜻하는 대로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으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해서 헌법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 국민 저항권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은 바로 국민이 주권에 대해서 중대한 도전을 받고 그런 속에서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실력으로 저항하는 것, 이게 바로 저항권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대한민국은 현재 헌법으로 현재 국가의 여러 시스템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제한권을 과연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가결시켜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기업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돌아보면은 왜 비상기업을 선포했는가 원인이기도 한데요. 국회 알다시피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에서는 무려 29번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 29번의 탄핵을 알고 나면은 이거는 심각한 그냥 단순한 탄핵이 아닙니다. 심지어 감사원장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뭡니까? 바로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바로 우리 청와대 그 당시에 무슨 실장이었죠? 실장인데 정의용 실장에 대해서 안보실장이었죠. 그 중국에다가 우리나라 1급 군사 비밀인 사드 배치에 대한 정보를 중국에다가 넘겨준 것에 대한 의혹을 있어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은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게 탄핵 사유입니다.
과연 이게 국민들에 하여금 민주당에 부여한 또는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이 맞는지, 그로 인해서 감사원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두 번째, 바로 검사에 대한 탄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그 범죄 혐의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검사를 탄핵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에 정면으로 위배될 겁니다. 어떻게 범죄자를 수사하고자 하는 검찰을 탄핵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는 바로 이재명을 째려봤다고 해서 탄핵시켰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웃을 만한 일이고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탄핵 사유일 겁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부는 현재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덧붙여서 다들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예산, 바로 특활비에 대해서 80억 정도 되는 특활비를 민주당에서는 예산을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무를 그만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자 또 국민이 뽑은 행정부 수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비상기금 계기로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내란 혐의고 비상기금은 곧 내란이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켜서 국민들에게 선동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상기금은 내란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에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덮어씌우고 있지만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기금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면 과연 비상기금이 곧 내란이 되려면은 바로 내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로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우리가 또는 알고 있는 상황은 바로 대통령이 비상기금을 선포했고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이 비상기금 해제를 못하도록 의정을 막았고 국헌을 문란시켰다라고 핑계를 그 이유를 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이다라고 했지만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냐면 바로 그 내란 그 혐의로 덮어씌우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기금 해지를 못하도록 의결을 못하도록 국회를 끌어내라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작됐다니 드러났지 않습니까? 바로 특전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을 김병주 민주당 의원 그리고 부성찬 그리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미리 불러가지고 리허설 됐다고 이미 다 정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곽종건 스스로 이미 음성 녹음도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자꾸 내란을 덮으시려고 한다. 어떻게 하겠냐 해서 결국은 회유됐다는 것이 지금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과정에도 드러난 겁니다. 제가 새로운 거 주장한다면 민주당이 저를 고발하겠지만 이미 드러난 거를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로 명을 내렸다고 또 거짓말한 게 바로 체포명단 파악했지 않습니까? 체포명단. 그거 역시 국정원 차장 홍장원이 받았다는 그 메모도 바로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에 의해서 그 감정평가 했는데, 감정평가 아니고 뭐라 하죠? 자피평가.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조작됐다고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면서 여하튼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기금은 내란이라고 했지만 그 내란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민주당도 진작보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환 아니면 내란입니다. 그런데 내란 혐의가 아무래도 지금 드러났다시피 조작됐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의해서. 이거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거는 국헌문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았기 때문에 외환을 처음에 덮으시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비상기금 직후에 대통령에 대해 외환 덮으시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풍선을 보내든지 그다음 드론을 보낸 데 있어 북한에다가 외부에서 환란을 일으키고자 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조용하죠? 거짓말 했다니 드러났지 않습니까? 외환죄 어쨌든 거짓말로 드러났죠? 내란 혐의도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최단길의 주장뿐만 아니고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3월 7일 금요일 날 바로 현재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즉시 석방하라라는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석방 사유. 민주당에서부터 거짓말하고 있죠. 뭐라고 했냐면은 그 석방 사유는 구속 기간에 대해서 날짜로 하느냐 시간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오차 때문에 단지
구속 사유가 없었을 뿐인데 그래서 곧 진행될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에 보시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사유에 보시면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구속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했는데 그 오차도 있었고 두 번째 뭐 나왔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와 구속을 주도하는 게 공수처입니다. 그 공수처에서 불법으로 수사했고 체포했고 구속했다라고 그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에 의하면 대통령의 모든 체포와 구속도 결국은 불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석방 사유에 보시면은 바로 내란죄에 대해서 불분명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곧 있게 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또한 그 형법의 내란죄에 관한 것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석방하라라는 명을 내렸는데요. 결론 돌아가 보면은 비상기업은 곧 내란이다. 내란숙이라고 지금 여기에 계신 언론들도 똑같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란이라 증거 어디 있습니까? 반박해 보시라고요. 없지 않습니까? 이미 내란의 죄를 덮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지만은 민주당에서 곽종건 우리 특전사령관의 회유했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장원의 메모 역시 마찬가지로 훼손되었다고 결국은 헌법재판소 심리관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처럼 내란에 관한 것도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곧 있게 될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분명히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요. 덧붙여서 제가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은 비상기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고 왜냐하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29번의 탄핵과 일방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행정부는 더 이상 대통령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그래서 피차 어쩔 수 없이 대국민 호소용으로서 비상기업을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로 비상기업을 선포했고 헌법에 보장된 대로 2시간 만에 국회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비상기업을 해제 의결했고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직접 국회 의결에 따라서 비상기업 해제했습니다. 모두가 헌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헌법 위반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돌아봐야 되죠. 누가 과연 내란을 일으키고자 했는지, 누가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렸는지, 그 민주당의 짓인 겁니다. 내란에 대한 이것을 조작하거나 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두고 이것은 향후에 엄청난 파장이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감히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덮으시려고 했다고, 조작하려고 했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짓을 범죄를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거기에 근거해서 결국은 행정부는 마비되고 이런 속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 지금 행정부를 마비시켰지 않습니까? 현재 국회의원들 우리가 소환할 수 있는 소환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저항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 저항권은 좀 듣기에는 공포감을 주지만은 이것은 바로 현재 국회에서 했던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을 들어볼 때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국민이.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마지막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받고자 저는 저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이제 곧 있게 될 헌법재판소의 재판 심리 결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판사의 분명한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결정문에 나와 있듯이 이 첫 번째는 공수처에서 이루어졌던 그 수사 자체가 내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왜 수사를 했느냐, 그 자체가 무효라는 뜻입니다. 체포도 무효고 따라서 구속도 무효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다음에 내란죄에 관한 것도 불분명하다고 분명히 지기현 판사가 판결을 내려 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저는 선관위에 대한 것도 국민들이 저항권이나 또는 이거는 어떤 저항권이든 아니면은 국회 해산할 수도 있는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윤상현 의원께서도 국회 해산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던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재
선관위에 있었던 모든 부정과 비리들 전 국민들이 현재 공로하고 있는 일입니다. 공분하고 있습니다. 무려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878건의 비리가 나타났다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원에서 비리를 조사했는데 선관위에서 답변하기를 선관위는 가족회사이다. 그리고 따라서 친인척 채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표현입니까? 분명히 선관위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관이면서 덧붙여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국민들의 공무원입니다. 국민들이 내 세금으로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족회사라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선관위의 존재 자체를 그거는 부정하는 저는 발언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 감사원에서 선관위의 그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내리기를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감찰하면 잘못되었다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도둑놈 집단인 선관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감찰하라고 해결이 됩니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선관위는 외부의 어느 누구로부터 감사받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감시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헌법을 위반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 것은 왜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그런 심판을 내렸을까? 바로 한통속입니다. 선관위원들도 판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서 8명 중에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입니다. 이 말은 선거관리위원회도 바로 전부 다 판사들이 주도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판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건 우리가 소송 제기하면 그 심판도 역시 판결도 사법부가 합니다. 셋 다 판사라 이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헌법이 바뀐 다음에 반드시 개정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관위도 판사, 헌법재판소도 판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뭐 합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면서 연장선에서 저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또다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투표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관한 문제는 우리 주권 행사의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 한 건의 부정이나 비리나 의심을 사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부정선거와 그리고 선관위의 아까 말했던 878건의 비리 말고도 선관위가 저질러왔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실한 바로 투표함 관리, 그리고 해킹이 위험성이 높은 보안이 너무나 취약한 바로 관리, 서버 관리, 그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선관위에 많은 의혹과 문제가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도 안 받는다 하고 국정원의 조사도 안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공보관을 통해서 다 받았다지만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다는 건데 거짓말이다.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단 한 번도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저는 더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 이런 저만 제시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정선거에 관한 건 한 번 더 그 중대성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주권 행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투표권인데, 이 투표권은 우리의 80 넘은 할머니, 90 넘은 할머니께서 휠체어 타고 나와셔서 내 한 표를 행사하러 나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행하는 한 표도 도둑 맞기 싫은 그 소망 아니겠습니까?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권리에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절대 훼손돼서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선관위에다가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170여 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었고 그중에 150건이 전부 다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말하기를 봐라, 전부 다 부정선거를 제기했지만 그 떨어진 사람들이 그냥 핑계 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다 패소했지 않냐, 더 이상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소송 제기하지 말라 하는데, 그거 여러분 어떤 일이 내막을 아셔야 됩니다. 그 내막 보시면은 앞으로 이 구조라면 어떤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것도 우리가 소송 제기하면 100% 패소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제가 소송 제기하면은 고소하게 되면 피고소인이 선관위원장입니다.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관위원장은 지방판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판사가 곧 선관위원장을 겸직한다 이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는 중간에서 심판을 제대로 판결해 줘야 될 건데
선관위와 한 통속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 제기해서 패소했는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미 유튜브라는 이런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제기하고 싶은 것은 부정선거 이야기만 하면 음모론이라 하죠. 음모론이라 말하는 사람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원래도 그랬습니다. 저도 원래는 음모론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게 되면은 야 그거 선거에 주가 핑계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면피용 아니냐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관한 것도 너무 많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공론화시켜서 두 번째 서버 관리 너무나 부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전 투표에 관한 게 너무 깜깜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전환길이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만처럼 수개표하고 수작업으로 투표하고 수개표하고 수작업으로 집계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제 말을 잘라가지고 야 대한민국에 전부 다 수개표하고 다 하는데 왜 그러냐, 전자개표 하지 않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거는 크게 투표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당일 선거 때는 그다란 강당 같은 데 모여가 개표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수작업합니다. 저희 아내도 공무원으로서 가서 거기에 작업 참여하기도 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부정이 잘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 다 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집계와 그 다음 일상은 전산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관내 투표와 관외 선거 투표가 있거든요. 관내라는 것은 내가 선거 당일날 여행 가겠다. 그날 내가 부재 중이니까 미리 그 장소에 가서 투표하는 곳에 투표하는 겁니다. 이게 관내 선거고 사전선거. 관외 선거라는 것은 아예 해외에 가 있거나 이럴 때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관외 투표하신 분들 요즘 쿠팡이나 물건 하나 사도 내 물건이 배달이 왔는지 아닌지 카톡 오고 문자 옵니다. 그런데 관외 투표하신 분들 내 투표했는 것이 제대로 선관위에 제대로 갔는지 연락받은 적 있습니까? 그거 택배 보낼 때 경찰이 다 참관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전환길이 아니라 전두길, 전삼길, 전사길 투표했다고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선관위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그 아닌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닐 수 있다는 것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전투표 이것에 대해서 아마 저는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이영돈 PD라고 KBS PD 하신 분이 최근에 유튜브 올린 거에 의하면 22대 총선입니다. 불과 작년입니다. 작년 있는 투표에서 무려 사전 투표와 그래서 당일 투표가 있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당선되었는데 사전 투표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50명. 거꾸로 말하면 당일 투표에서 지고 사전 투표에서 이겨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무려 50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를 하든 관외를 하든 간에 당신들이 참관인 속에서 전부 다 참관하면서 확인했습니까? 당일 투표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강당에서 모여서 하니까. 하지만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깜깜이 아닙니까? 자신있게 나는 다 확인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선관위 직원들도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50명이나 이렇게 사전 투표와 사후 투표를 통해서 당일 투표를 통해서 당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만약에 저는 확인한다 또는 확실하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이영돈 PD가 올렸던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통계학의 굉장히 권위자입니다. 서울대학교 박성현 교수님이 통계학 그쪽이 굉장히 권위자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전 투표에서 득표수 전산화된 걸 보는데 이것은 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통계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전 투표에 대해서 득표수 통계 자료를 보니까 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통계학 전문 교수님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음모론이라 하는 사람들 그걸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무식하거나 듣고자 하는 사람일 겁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어제 윤상현 의원께서 우리가 국회 해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하시던데 저 역시 마찬가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국회 해산의 사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관해서 많은 언론들 보고 계십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제안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관위, 보시다시피 선관위 누가 믿습니까, 지금? 깜깜이로서 자기 가족의 가족 등여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감사도 받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관위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환길이가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전환길이가 선관위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전환길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답변하셔야죠. 전환길이가 민주당 비판한 게 아니라 선관위 비판했는데 왜 민주당이 저를 고발합니까? 이유를 말해야죠. 공범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국민의힘에서 사전선거 없애자, 우리 다시 선거에 대해서 우리 선거 제도에도 개선하자라고 법률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답변하셔야죠. 이대로 듣고 갈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국민이든 선관위 직원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향후 우리가 공정한 투표를 위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문제 있으면 부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대선하든 총선하든 지방선거를 하든 간에 다 공개적으로 하고 보다 신뢰 있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듣고 가자 한다면 그 듣고 하자는 그 당은 그 사람은 범인입니다. 부정선거 저지르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실 의혹이 많은데 왜 개선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미 2달 전에 제가 제안한 것처럼 대만식 선거를 제안합니다. 대만은 전 세계 IT 강국이자 반도체 수출 1등 국가지만 절대 전산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 하듯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투표함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참관인 보는 데서 그 자리에서 투표함 이동 없이 집계까지 다 합니다. 왜 투표함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의혹을 사전에 방지하고 두 번째 왜 전산을 안 하겠습니까? 못하는 게 아닌 게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하겠습니까? 전산하는 것은 중간에 아까 박성현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통계상에 누군가가 해킹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전에 그런 부정의 가능성을 없애고 차단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대만처럼 불과 우리 보름 전에 독일도 역시 수작업을 합니다. 독일의 유권자가 5,300만 가까이 돼 5천만이 넘는데 그거 수작업으로 개표하는데 8시간 만에 다 했답니다. 여러분 독일도 역시 선진국인데 왜 그만 전산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고 그 주권 행사는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투표 선거인데 그 선거만큼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국민들의 설득력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다음에 어떤 선거가 있더라도 그 되기 전에 저는 절대로 전산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수개표 그 자리에서 반장 선거하듯이 그렇게 하자는 것을 제안하고 우리가 사전투표에 대해서 보십시오. TV 보다 보면 A 후보, B 후보, 유력 또는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참 개표하다가 사전투표 통계가 탁 나오잖아요. 그 사전투표 통계 자료 본 사람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TV에 나오는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영돈 PD가 지적한 대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분이 단순히 우기는 게 아니라 통계 자료를 가지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계를 해보니까 당일 투표에서 떨어졌던 사람이 사전 투표를 통해서 합산해보니까 당선으로 바뀐 사람이 50명이라 돼요. 50명. 이런 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언제까지 부정할 것입니까?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이든 선관위 지우는 간에 이제부터는 우리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반국가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부정선거 의혹 이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왜 개설 안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만식 이런 오직 투표만큼만은 그래서 80 넘은 할머니께서 100세 넘은 할머니께서 휠체어 나와서 그 한 표 행사하는 것을 절대로 도둑맞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경기도 파주 지역에 진동면이가 얻은 면에 있어 검색하면 나옵니다. 파주에서 21대 총선에서 거기에서 유권자 수보다 득표수가 더 많이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 3.15 부정선거하고 비슷합니다. 유권자 수보다 득표수가 더 많고 100세 입은 넘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묵인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증거입니다. 증거. 이게 무슨 음모론입니까? 한 번 더 말 음모론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무식하거나 애써서 외면하려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국민들이 다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이야기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첫 번째 드린 말씀은 국민 제한권 차원에서 과연 지금 우리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넘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29번의 탄핵, 그 탄핵 속에는 국가 시스템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특활비를 빵원 만들었다는 것은 아예 대통령 직무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것은 국가 시스템을 국민에 대한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현재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이 곧 내란은 아닙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기 언론인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사회 지식을 활용하면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서 형으로 확정되지 않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이재명 야당 대표는 이미 여러 범죄에 연루돼가 있고 현재 대북 송금에 관한 것, 북한에 돈 보내준 거, 이거는 유엔 제재 위반이고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자 이런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왜요? 아직은 재판에 2심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아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 아직 1심도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란이랍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란이라고, 내란 속이라고 우두머리라고 보도하는 언론사가 있다면 그건 민주당 끄라풀입니다. 왜요? 민주당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언론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 내란이라는 말을 쓰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판사께서 분명히 판결했습니다. 분명히 판결이 아니라 분명히 명령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공수처에서 수사권 넘는 공수처가 체포하고 영장 그리고 또 우리 구속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란에 관한 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외환죄를 덮으시고자 했던 그 북한을 동원한 외환죄 덮으시고자 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내란죄 덮으시고자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건 특전사령관을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역시 말에 이거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과정에서 나왔고 또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메모했는 것도 마찬가지로 박선원의 국회의원 민주당 박선원 의원하고 필적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에서 외란죄 덮으시우는 것도 거짓으로 끝났고 내란죄 덮으시우는 역시 지금 허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정리드리면은 과연 이런 속에서 우리가 국회를 국민 입장에서 우리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인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탄핵하고 그것도 국민 세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과연 국민들이 허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항권에 대해서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끝으로 선관위에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고 그리고 바로 통합선거인명부도 오픈하자 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서부도 오픈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선거에 관한 것도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바로 아까 이영돈 PD가 유튜브에 가면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가지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박성현 교수의 통계에 근거하면은 사전 투표에 대해서 통계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신의 개입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이영돈 PD 통계에 의하면은 떨어질 뻔했던 국회의원이 사전 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어가지고 50명이 당선됐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50명의 당락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난 뒤에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22대 총선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기 총선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는 이상으로서 이거는 제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 국민의 상식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표현이 좀 과격하거나 또는 비법적인 이런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